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7년 8월 31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찰서에 한 젊은 여성이 여행 가방에 담겨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상처를 입고 마대에 쌓여 있었으며 이미 며칠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녁 8시 한 남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실종된 지 9일이 된 자기 여동생 에밀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9일 전으로 거슬러가 사건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2017년 8월 23일 오전 8시 30분 마를론 마르티네즈는 임신 5개월이 넘은 여자친구 에밀리와 진료를 받으려고 집에서 나와 산부인과로 출발하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에밀리는 삼촌이 데리러 올 거라며 마르티네즈에게 길가 주유소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 그냥 에밀리에게 돈을 좀 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밀리는 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삼촌을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이는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에밀리 가족은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에밀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전화로 가족에게 자신의 계획과 일정을 알려주었는데 이날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몇 시간 동안 점점 불안해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에밀리가 보낸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평소 거의 문자를 보내지 않고 음성 메시지만 보냈기에 가족들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그들은 에밀리의 남자친구 마르티네즈에게 연락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말을 듣고 그들은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의 CCTV에는 에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SNS에 그녀의 실종 상황을 게시했습니다. 에밀리가 임신 5개월이 넘어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 에밀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가 그녀를 고의로 실종시킨 것일까요? 에밀리의 가족은 가장 먼저 마르티네즈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마르티네즈와 에밀리의 가정 환경은 매우 달랐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상류층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반면 에밀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마를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를리는 에밀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가난한 소녀가 자기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의 실종이 마르티네즈와 그의 어머니 마를린과 관련이 있을까요? 마르티네즈도 역시 자신의 혐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바로 어머니 마를린과 함께 각 언론 매체를 초대하여 집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마를린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향해 에밀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며 에밀리가 임신한 이후부터 그녀를 가족처럼 여겼고 에밀리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2017년 8월 26일에 경찰서로 가 적극적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마르티네즈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경찰은 에밀리의 행방불명에 마르티네즈를 체포하여 3개월 동안 예방구금 조치를 했고 구금 기간 동안 새로운 증거가 계속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8일 경찰은 에밀리의 휴대폰에 대해 위치 추적을 하여 마르티네즈 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아파트를 수사하고 침실 침대 매트리스와 몇몇 수건에서 붉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은 경찰에게 8월 23일 에밀리가 실종된 날에 CCTV에서 마르티네즈와 에밀리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십 분 후 마르티네즈만 혼자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마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대는 아주 크고 무거워 보였는데 한 사람을 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마르티네즈는 마대를 차에 실은 후 차를 운전하고 떠났습니다. 경비원은 겨우 18살인 마르티네즈가 나쁜 짓을 했을까봐 걱정하여 그날 저녁 자신이 목격한 걸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마를린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생각 밖의 마를린은 갑자기 경비원의 머리채를 잡더니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했어?" 라고 외쳐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비원은 평소처럼 출근하여 마를린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영상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경비원은 마를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는데
마를린은 그에게 영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경찰이 가져갔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경비원의 진술에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영상을 없앤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마르티네즈 모자가 정말로 에밀리를 해쳤다면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에밀리는 겨우 16살이었고 무슨 일 때문에 마르티네즈 모자가 그녀를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우선 피해자 에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밀리는 2001년 6월 12일에 태어났으며 형제 자매가 2명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큰 돈을 벌지 못하여 가정 형편이 나빴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 에밀리 가족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에밀리가 8살 때 마르티네즈 가족이 에밀리 집 맞은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에밀리와 달리 마르티네즈는 미국 뉴욕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를린은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아버지는 도미니카 공군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들은 2009년 에밀리 집 앞에 있는 농장으로 이사 왔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밀리의 아버지는 한때 마를린의 개인 경호원으로 일했었습니다. 에밀리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마를린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과시적이고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행동거지에서 나는 돈과 권력 그리고 인맥이 있으니 내가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라는 느낌이 풍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를린은 에밀리 가족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에밀리 가족이 가난하지만 충성스러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를린은 평소 일이 바빠 세 아들을 에밀리 집에 맡겨 에밀리 부모님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밀리 부모님은 세 형제를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 빈부격차와 같은 복잡한 것들은 몰랐고 자주 함께 놀며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에 마르티네즈는 에밀리와 사랑에 빠져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에밀리의 부모는 마르티네즈의 어머니가 싫어 딸의 연애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밀리는 임신했는데 당시 16살밖에 안 된 그녀는 자신을 부양한 능력조차 없었는데 아이를 부양하는 것 더욱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도미니카 공화국은 주로 천주교를 믿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여성이 몹쓸 짓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계속해서 제정했습니다. 2009년 도미니카 공화국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도미니카 공화국은 낙태를 도운 사람, 즉 의료진, 친척, 친구 등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4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처형했습니다. 따라서 에밀리는 임신 순간부터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고 직접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에밀리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여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부모는 점차 진정이 되었고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소식을 들은 마르티네즈의 계부는 바로 달려와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에밀리의 부모님과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화목한 분위기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에밀리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마르티네즈의 계부는 마르티네즈를 도와 에밀리가 아이를 순순히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부모는 에밀리가 임신했지만 여전히 집안의 아이여서 임신 기간에 출산 후에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마를린이었습니다. 마를린은 자신의 가족이 에밀리 가족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의 인생 계획을 모두 세워놓았는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위대한 엘리트 인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마를린은 에밀리가 자기 아들 마르티네즈의 아이를 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아들의 완벽한 인생이 망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에밀리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그녀는 자기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를린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풍부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어서 아들이 대학과 미래를 망치는 것을 절대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마를린은 에밀리가 자기들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과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난한 에밀리와 얽히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명예를 엄청나게 아끼는 마를린은 자기 아들이 가난한 소녀와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오전 8시경 마르티네즈는 에밀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딸이 길을 건너 마르티네즈의 차에 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었는데도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에밀리로부터 삼촌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마르티네즈에게 주유소에 내려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에밀리는 거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에밀리가 어떤 삼촌을 만나러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 모든 삼촌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전날 에밀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의 말에는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주유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고 말했다가 또 에밀리가 주유소에서 삼촌의 승용차에 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유소 CCTV에는 에밀리의 삼촌이나 마르티네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르티네즈가 주유소를 잘못 기억한 것일까요? 혹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거짓말을 했었다면 마르티네즈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에밀리의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웃들도 에밀리의 행방을 걱정하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에밀리 가족은 에밀리의 실종이 마르티네즈와 그의 어머니 마를린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마를린이 에밀리가 아이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녀가 에밀리를 몰래 데려가 낙태를 시킨 것일까요? 에밀리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에밀리가 실종되기 4일 전에 마를린이 에밀리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낙태할 준비 됐냐? 이에 에밀리는 아니 낙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를린은 네가 원한다면 내 집으로 의사를 불러 수술을 시켜줄게.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분명 마를린이 에밀리를 데려가 낙태를 시켰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이상한 것은 에밀리가 실종신고된 날에 마를린은 변호사를 미리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를린이 에밀리의 실종과 무관하다면 왜 변호사를 미리 고용했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에밀리의 실종 사건은 현지에서 빠르게 펴지게 되었고 또 인터넷을 통해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밀리의 안전을 걱정하며 점점 마를린과 마르티네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마르티네즈 모자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린 에밀리의 목숨을 잔인하게 해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더욱 소름인 건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면 본인들이 저지른 악행을 전부 은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분노에 빠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8월 30일 마를린은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마르티네즈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절망 끝에 경찰서로 가 본인이 에밀리를 해쳤다며 숨진 에밀리를 현지의 한 쓰레기장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언급한 장소로 가 에밀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장은 매우 넓었고 쓰레기가 겹겹이 쌓여 있어 에밀리를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몇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주 일부분의 장소만 뒤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에밀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하여 그녀의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8월 31일 한 사람이 길가에서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가방 안에는 한 마대에 쌓여있는 숨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숨진 여성의 옷을 볼 때
피해 여성이 실종된 에밀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검 검사 결과는 경찰의 추측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에밀리의 몸에서 태아를 발견했습니다. 에밀리의 머리에는 타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몸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으며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무릎에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공모죄와 증거 은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그의 집에서 일하는 2명의 가사도우미를 체포했습니다. 에밀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마르티네스의 개인 헤어 스타일리스트이자 가사도우미였던 한 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에밀리가 실종된 다음 날에 마르티네스가 특별히 본인을 불러 10만 페소, 하나로 약 235만 원을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시몬도 역시 마르티네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본인이 직접 시몬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가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아파트에 있는 세척용품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만 사용했던 물건인데 왜 갑자기 줄어들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사용했을까요? 스타일리스트의 진술에 경찰은 마르티네스가 시몬에게 준 10만 페소가 아마 그에게 준 숨진 에밀리를 처리하기 위한 수고비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곧 시몬을 체포하였는데 그는 범행을 감추지 않고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면하면 경찰의 모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10월 시몬은 경찰과 공식적으로 자백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몬의 진술에 따르면 마를린은 계속하여 아들 마르티네즈에게 에밀리를 빨리 처리하여 인생의 오점을 없애라고 압박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아침 에밀리는 아파트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에밀리를 마대에 담아 차 뒷좌석에 실은 후 차를 운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한 다리 위에서 마대를 버렸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새벽 1시경 마르티네즈와 어머니 마를린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절망에 빠져 온몸을 떨고 있었고 마를린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들에게 마르티네즈가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그녀가 마르티네즈에게 달려들어 마르티네즈가 그녀를 밀었고 여자친구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마를린은 날이 밝아지면 마르티네즈를 데리고 직접 경찰서로 가 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지기도 전에 마를린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를린은 즉시 시몬에게 연락하여 마르티네즈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에밀리가 담긴 마대를 건져내 여행 가방에 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1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마르티네즈는 시몬에게 절대로 에밀리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에밀리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마르티네스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종된 에밀리를 찾기 위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에밀리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게시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 에밀리다 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시작하여 에밀리 가족을 지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법정 내외에서 모두 마르티네즈 모자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 사람은 결국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 중에 마르티네스는 여러 번 에밀리를 해칠 의도가 아니라 단지 에밀리를 유산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아파트로 데려가 유산을 유발하는 액체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다 에밀리가 혈액을 흘리게 되자 분노에 빠져 마르티네즈에게 덮치려고 할 때 마르티네즈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밀쳐 그녀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숨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에밀리의 시체를 마대에 담아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근처 다리 아래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르티네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즈가 경찰에게 엄청 많은 거짓말을 했고 또 많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그가 경찰이 쓰레기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과 에밀리의 몸에 있는 상처만으로도 그가 단순히 낙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7일 사건의 발생하고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어머니 마를리는 아동 납치죄와 피해자를 은닉한 죄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즉각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SNS에서 법원을 비난하며 마를린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2019년 4월 에밀리 사건은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마를린의 5년형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15일 항소법원은 심의 끝에 마를린의 형량을 5년에서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20년 9월 마를린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자유를 되찾게 되며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